여러분, 전라도가 좌파의 가두리 양식장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시죠? 근데 강원도도 원주가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왜 원주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원흉은 누구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주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키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했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고선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 할아버지가요, 전라북도 임실 관촌에서 살던 분이에요. 제가 임실 사람이거든요. 이 할아버지를 딱 만나서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목소리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목소리하고 너무 똑같아. 그 할아버지, 그분이, 그 아들이 나하고 그 친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친구가 나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이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저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흉이 누구냐? 대한민국은 남도장의 박헌영과 함께했던 누구요? 그런데 원주에도 이 김대중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하나가 있었죠. 누구예요? 몰라? 지학손? 이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를 나섰을 때 제가 그때 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이 김대중이가요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데 제가 동교동에 들어갔다가 4시간 동안 앉아서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요. 너무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김대중이가 주장했던 거 4대 국안전보장론, 우리나라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다가 우리 안보를 맡기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내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면.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돼요, 안 돼요? 김대중이가 주장한 것이 뭐였어요? 연방제를 해야 된다 그랬지요. 자, 김대중이가 말한 대로 연방제를 했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뭐 됐어요? 김대중이가 얘기했던 경제, 대중경제론, 그 책을 읽어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책을 읽어봤는데 아주 대단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야. 김대중이가 예비군을 철폐해야 된다. 여러분, 저의 연세 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왜 예비군을 왜
폐지하자고 그랬습니까? 김신조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왔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예비군을 만들었는데 이국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예비군 폐지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김대중이가 우통을 벗고 누워서 경부 고속도로 만들게 했습니까? 못 만들게 했습니까? 김대중이가 햇볕 정책을 부르짖었죠. 자,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여러분, 김대중이가 햇볕 정책을 해서 북한에다가 핵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김대중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군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핵을 만든다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어요. 근데 김대중이가 책임져요? 김대중이가 보낸 돈으로 핵이 날라오고 방사포가 날라오고 이제는 똥물까지 날라오고 이게 김대중이가 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요 전라도 사람으로서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정주영 씨 아시죠? 강원도 사람. 이 정주영 씨가 김대중이를 보고 만나서 보니까 세상에 김대중이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해. 그러면 정주영 씨 말이 맞아요? 김대중 씨 말이 맞아요? 강원도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인이 김대중이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강원도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왜? 김대중이를 국회에 제일 먼저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강원도 양구 사람들이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을 국회에 보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느냐? 열불이 나, 열불이. 열불 나요 안 나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좌파로 이렇게 싹 넘어갔느냐? 김대중의 그 술수에 대한민국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의 밑에서 좌파를 하던 사람들을 요소에 다 국회의원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혁명을 해버린 거예요. 혁명.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상 쓰지 말고 말해보라니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걸 조금 알아차린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몰라. 정광훈 목사님 따라가려면은 아직도 몰라.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슬픈 거야. 나도 슬프고.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제가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거죠? 다시 한번 해 주실 거죠? 근데 오늘 아까 장학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연락이 왔어 지금. 근데 그것 갖고 안 돼. 우리가 다시 한번 협조하실 거죠? 해도 넘어갔고 뭐 덥지도 않고 오래 해도 되겠네. 해
보실 거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 28일 컴퓨터 최고의 장제원 박사님이 대검찰청에 4월 10일 총선 무효 고발을 하였습니다. 장제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서 중2 때 학교에서 미국 컴퓨터 정보학교에 유학하였고 석박사 학위를 수료한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 장교로 일했던 한국의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이십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전산 조작 전문가, 김재성, 김현준, 전종일, 최현욱들이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끝없이 이들의 이름을 지목하며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으므로 공식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 28일 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한 내용은 뭐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전국에 이 자유통일당 한 표도 안 나온 투표소가 세상에 73개나 돼요. 한 표 나온 것이 100곳, 2표 나온 것이 115곳, 3표 나온 지역이 156곳, 선관위의 도표를 전수해 본 결과 0표 지역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무려 몇 표가 쏟아졌느냐? 36표가 이미 나왔어요. 지금은 더 나왔어. 다른 지역에서도 일주일 동안 자유통일당을 찍은 자들을 조사한 결과 아까 우리 장하길 목사님 말씀했죠? 그걸 보니까요, 기가 차고 맥이 차고 기가 차고 맥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이걸 보니까 전국에서 적어도 자유통일당 표가 적어도 320만 표가 없어진 거예요. 동의하면 만세! 전라북도에는 어제 가보니까 자유통일당 후보가요, 한 지역에서 표를 몇 표 얻었느냐? 무려 2,300표를 얻었어요. 후보가 어디서? 전라도에서. 그런데 2,300표를 얻었는데 자유통일당 표는 그 투표소에서 몇 개가 나왔느냐? 900표 나왔어요. 900표.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아, 내가 자유통일당 후보를 찍었는데 2,300명 중에서 900표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해?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품을 떠는 사람이 많아? 처음부터 그들은 선거를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이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당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처럼, 자, 이 그림 보세요. 7번, 그 다음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몇 번이에요? 8번이잖아요, 8번. 근데 8번을 넣을 수 있는, 표를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어요, 없어요? 쌀을 넣으려면 쌀통이 있어야지. 표를 어디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표를 어디다 넣었느냐? 추정컨대 무효표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열불 나요? 그래서 무효표가 무려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사진을 찍었느냐? 이 표를, 자유통일당 표를 갖다가 밑에
지하실에 가서 갈아버렸어. 이게 밑에 있는 마대자루 같은 자루가 있죠. 이 자루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것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요, 여러분, 경기도 하남 추미애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세요? 반만 나요, 안 나요? 이름이 추미애야? 근데 이 사람이 나온 지역구가 어디냐? 하남이에요, 하남.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도로 하나 건너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선거구가 7개예요. 말같이요, 6개는. 근데 한 개 선거구만 추미애가 이겼어. 다른 선거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다 이겼어. 근데 여기서 표가 몰표가 나왔어. 자, 여기는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사는 동네야. 이 엄마들이 그 옆에 위례도 그래요. 근데 똑같이 사는데 위례는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어. 신도시인데. 근데 이 동네만 무슨 이북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통째로 사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여기에서 이렇게 몰표가 나와가지고 추미애가 당선이 되면 이거 믿어줘요? 다시 믿어줘요? 근데 왜 국민의힘 후보는 말도 못하고 이 머저리 같은 놈들이 말도 못해, 말도. 말을 하는 사람은 요즘 보니까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님만 말을 하는 것 같아. 모든 지역에서 이영 후보가 이겼으나 감일동 한 개 지역에서 추미애가 이겼으므로 사전투표 조작으로 추미애가 당선되고 이영이 낙선한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이 하남에 있는 갑도 지역입니다.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는 완전 조작됐습니다. 자, 인천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빠지는 걸로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보이죠? 옆에 것도 또 빼죠?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저 투표 앞에 있는 거 뜯지 않고도 표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전 투표하며요, 이게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봉투에다 넣은 투표지가 5장이 봉투가 불이 안 붙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좌파가 당선된 지역이 우파가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은 조작을 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야 돼요. 재선거 해야 돼요. 재선거 해야 돼요. 다음 동영상을 윤석열 대통령은 꼭 시청해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진행하여 6월 6일 서울 국민대회를 통하여 4.19 혁명, 5.16 혁명으로 맞짱뜨려 합니다. 이미 광화문에서는 1000명의 목숨을 던질 순구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관위원회에 들으십시오. 이 선관위원회에서 자식들을 부정으로 취직을 시키고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죠. 이런 놈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원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나쁜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이런 집안은 옛날 우리나라 말에 3대가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수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선관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수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돈을 100억을 준대. 100억. 그 어떤 분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이라도 해서 주어서 이걸 밝히자는 거야. 자, 하실래요? 웃으면서 돈 얘기만 하면 시커매지지 말고 하실래요? 그래서 선관위원들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여기에서 빨리 자수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장하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선관위원들을 뭘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장 목사님 뭐가 됐어요? 기소가 됐대. 기소가. 우리 장 목사님 대단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님이 세운 대통령입니다. 맞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서 대통령이 딱 되면 제일 먼저 3마리를 빨리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한 마리도 못 잡아드려. 그래서 보수 우파가 분노해요 안 해요? 딱 잡아드렸으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적거리고 있어요. 이 부정선거를 빨리 수사 안 하면 이제 나도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 아까 목숨 버리자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정광훈은 50년 목회한 목회자의 양심으로 시대적 사기극을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지금도 저를 제거하기 위하여 좌파 단체에서 고발 고소를 하지만 정광훈은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에 대한 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올림. 자, 6월 10일 날 6월 6일 날